즐거운 영상 제작을 위한 첫걸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BDG의 양대입니다. 올해 2월 23일 날 첫 번째 영상을 올리면서 분주하고 정신없게 달려왔는데요. 어느새 이렇게 2020년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1000명이 넘는 구독자분들도 생기고 분에 넘치는 칭찬과 응원을 받으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튜브 하길 잘했다 싶더라고요. 오늘은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올해 영상 업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또 어떤 일들이 생길지 제 뇌피셜도 조금 풀어보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2020년은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났죠. 전 세계를 마비시킨 이 전염병은 우리의 일상뿐만이 아니라 이 영상 업계에도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그 첫 번째, 라이브 중계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지역 축제, 콘서트, 이벤트, 기타 등등 사람이 모이는 이런 다양한 행사들이 죄다 취소가 됐잖아요. 원래 좀 규모가 있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홍보 영상이 됐든 아니면은 그 현장 스케치를 하든 영상 관련된 일들이 꽤 있었는데 그런 일거리들이 딱 끊기게 된 거죠. 이런 영상 커뮤니티에서는 코로나 보릿고개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한쪽이 막혀버리니까 다른 쪽의 수요가 늘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바로 라이브, 즉 생방송입니다. 이 한 자리에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온라인으로 뿌리기 시작한 거죠. 애플도, 삼성도, 현대차도 이 라이브로 신제품 발표를 했고요. 콘서트, 연극, 회의, 결혼식도 라이브로 중계를 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이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시스템도 구축하고 사람도 많이 모으고요. 아마 2021년도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을 맞는다고 해도 2021년 후반까지는 이 코로나와 함께 가지 않나 싶거든요.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혹은 집합중지 명령이 끝난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래서 이 라이브 중계는 계속해서 꾸준한 수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당장 영상업체에 취직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라이브 중계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알고 가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장비 사용법이라든지 아니면 구축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현장 경험이 있으시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두 번째는 교육 영상이 또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영상으로 뭔가를 배우려는 수요도 굉장히 늘어났고요. 기업 같은 곳에서는 사람을 한 곳에 모으고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뿌리기 시작했고요. 학생들은 지금 온라인으로 등교하고 있죠. 이렇게 교육 영상이 대세가 되어버리면서 이 제작 수요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사실 영상 업계에서 이 교육 영상이다라고 하면은 약간 좀 홀대받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냥 인강 생각해 보시면은 쉬울 거예요. 왜냐면은 녹화 버튼 누르고 강의 끝나면은 또 녹화 버튼 눌러서 끄고 편집이라고 할 게 있나요? 그냥 앞, 뒤 자르고 중간에 좀 버벅인 거 조금 드러내고 그리고 타이틀 붙이면은 끝입니다. 참 쉽고 간단하다 보니까 배울 것도 없고 자기 발전도 없고 그런 분야였어요. 하지만 최근의 교육 영상들을 보면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냥 칠판 앞에서 주구장창 강의만 하는 스타일은 진짜 찾아보기가 힘들고요. 드라마타이즈라든지 CG라든지 아니면 인터뷰 형식의 나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카메라와 조명 등에도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영상 때깔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런 교육 영상의 수요도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 같습니다. 온라인 교육 업계도 계속해서 성장할 거고 아마도 관련된 사람도 많이 채용을 하겠죠. 만약 이런 교육 영상 제작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칠판 앞에서 주구장창 강의만 하는 그런 올드한 스타일의 영상을 만드는 업체는 꼭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곳에 가면은 배울 것도 없고 자기 발전도 없고요. 이 작업이 또 워낙 쉽다 보니까 영상 제작자를 언제든 대체 가능한 그런 부품처럼 여기는 경우가 꽤나 있더라고요. 자, 세 번째, 영화는 갈 길을 잃었습니다. 2020년 2월에 아주 굉장한 역대급 뉴스가 있었죠. 바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사관왕을 달성한 겁니다. 한국 영화 역사상 최초이기도 하고요. 아카데미상 역사상 이 영어 아닌 다른 나라 언어로 된 작품이 작품상을 받는 경우도 또 최초라고 하네요. 정말 대단한 업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으로 2020년을 시작을 했는데 아쉽게도 코로나를 이기지 못하고 매출이나 관객 수가 작년 대비 70% 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매출이 감소하니까 투자가 줄고 투자가 주니까 개봉작이 줄고 관객들은 당연히 새롭게 볼 게 없으니까 영화관을 점점 더 안 가게 되고 이 악순환의 연속인 것 같아요. 이 와중에 얼마 전 일이었죠.
미국의 영화사 워너브라더스가 2021년도에는 영화를 극장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개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영화를 스트리밍으로 제공을 해서 집에서도 볼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건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라든지 혹은 제임스 건이라든지 이렇게 유명한 감독들을 필두로 할리우드 감독들이 단체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영화는 영화관에 가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야를 가득 채우는 스크린과 충분한 음향, 영상에 충분히 몰입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2~3시간 넘게 화장실도 안 가면서 그 영상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집에서 스트리밍으로 보면 편하기는 한데 영화관에서 보는 것만큼 몰입하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몰입이 잘 안 되니까 좀 재미도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바로 IPTV로 직행해버린 몇몇 개봉작들도 참 아쉽고요. 워너브라더스의 결정도 참 아쉽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다들 먹고 살자고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거니까 누굴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저 이 위기를 잘 넘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서 내년에는 좀 괜찮은 그런 작품이 나오면 꼭 영화관에서 봐야겠다 싶더라고요. 자, 네 번째, 지금은 유튜브 시대입니다. 2020년의 대세는 역시 유튜브죠. 그전에도 물론 독보적인 영상 플랫폼이었는데 이 코로나를 계기로 확실히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있던 방송국들도 이 유튜브에 빠르게 적응을 하고 있고요. 많은 셀럽들도 개인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그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 제작자 입장에서 이런 플랫폼이 성장하는 것은 상당히 반가운 일입니다. 지난번에 영상 제작자 취업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업들이 이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자 하는 니즈가 늘어나다 보니까 제작 인원을 채용하는 일도 더 많아지고 있고요. 정부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남는 홍보 예산을 털기 위해서 이 유튜브 콘텐츠 제작 외주 물량을 엄청나게 또 쏟아내고 있고요. 그리고 알바 삼아서 유튜브 편집자 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영상 제작자에게 유튜브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구독자를 모으고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나라는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말이죠. 컨셉을 잡아서 계획적으로 운영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포트폴리오 쌓는 느낌으로 작업물들을 하나씩 올려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SNS에 근황 올리듯이 가볍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글이 대단한 뻘짓을 하지 않는 한 이 유튜브의 독주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간단하게 영상 하나 업로드 정도는 어떠신가요? 다섯 번째, 풀프레임 미러리스의 시대입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2020년에 상당히 많은 카메라들이 출시됐는데 가장 주목을 받았던 건 캐논의 R5와 그리고 소니의 A7S3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여전히 구설수에 오르고는 있지만 기능만 놓고 봤을 때는 정말 역대급 카메라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두 모델이 주목을 받는 건 요즘 현장에서 이 풀프레임 미러리스가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화 촬영이라든지 광고 촬영이라든지 드라마 찍는다든지 이런 현장에서는 여전히 크고 아름다운 레드라든지 알렉사라든지 이런 시네캠들이 사용이 되지만요, 요즘은 이런 유튜브 콘텐츠 그리고 모바일용 콘텐츠 제작이 워낙에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런 현장은 대부분 볼륨도 좀 작고 그리고 예산도 상대적으로 좀 가볍다 보니까 이렇게 휴대성도 좋고 그리고 결과물도 나쁘지 않은 이런 미러리스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영상의 퀄리티는 카메라의 스펙보다는 연출과 그리고 조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더 크거든요. 조금 올드한 카메라를 갖다 놔도 조명 잘 치고 연출 좀 신경 써서 하면은 신상 카메라 못지않은 그런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보는 게 핸드폰으로 보는 거잖아요. 몰라요. 못 알아봐요. 시네캠도 그리고 신상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도 물론 좋지만 상황과 여건에 맞춰서 가장 손에 익은 장비를 가지고 촬영을 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좋은 카메라 한번 써보고 싶긴 하죠. 오늘은 이렇게 2020년도에 있었던 영상업계 소식들을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내년에는 모쪼록 이 코로나가 얼른 좀 마무리가 돼서 마스크도 좀 벗고 야외 활동도 좀 마음껏 하고 싶습니다. 언젠가 그런 날이 오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1년도에도 모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